자, 중단원 학습점검 42쪽 10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시면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문제에서도 이런 유형과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었죠. 이 문제는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였습니까?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근의 존재를 함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거였죠? 그렇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줬었지만 우리 사이값 정리는 어떤 녀석의 성질이냐면 이거는 함수의 성질이죠. 자, 흔히 방정식과 함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시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방정식은 예를 들면 x-2는 0의 식처럼 이 식에 x에 2를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x에 어떤 값을 넣음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란 무엇이냐면 y는 x-2처럼 x의 어떤 값을 대입함에 따라 그 결과로 y값이 결정되어지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식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만 보고 이게 함수냐 방정식이냐 구분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함수랑 방정식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는 방정식만 주어져 있어요. 이 방정식의 실근을 함수의 성질인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조사하려는 건데 그러려면 함수가 도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수를 설정해 줍니다. 함수를 설정해주는 방법은 흔히 쓰는 fx를 가지고 와서 이 식을 fx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을 fx라고 하자. 이렇게 내가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함수가 사이값 정리를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사이값 정리를 위한 조건 두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사이값 정리의 조건으로 첫 번째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게 있었죠. 그럼 이 fx는 다항함수이므로 우리가 실근의 존재를 찾을 이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바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자동으로 연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를 성립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 함수의 연속인 경계의 양 끝에서의 함수 값의 부호가 달라야지만 그 부호가 다른 사이에 0이 존재해서 함수 값이 0인 곳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1과 f3의 값을 구해서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f1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6으로 음수가 되고요. f3을 구해보면 27 플러스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으로 26이 나오니까 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경계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까지 모두 만족했죠. 그러니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이어진 그래프가 음수인 곳에서 출발해서 양수인 곳에서 끝나니 반드시 함수값이 0이 되는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함수값이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x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c가 바로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에 근이 돼주는 값이 될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문제가 논술 문제로 나온다면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로 쓴 이런 문장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논리적인 비약 없는, 빈틈없는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물론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유형이 더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말할 수 있게 꼭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이 문제에서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11번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지금 함수값이 5가지가 나와 있네요. f-2일 때 마이너스 1, f-1이 1, f0가 마이너스 3, f1이 마이너스 2, f2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를 y값을 0으로 맞춰서 방정식으로 만든 거죠.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열린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땐 그래프만 그리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 일단 좌표를 좀 찍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1, 마이너스 1, 여기가 1, 2, 여기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1, 2라고 해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의 값에 따른 함수 값들이 모두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좌표잖아요. 해석해보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1, 얘는 0, 마이너스 3, 얘는 1, 마이너스 2, 얘는 2, 2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점으로 찍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2, 2니까 요렇게 5개의 점을 찍을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fx가 연속함수래요. 연속함수라는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려진다는 거죠.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그려지니까 저 5개의 점을 가장 간단하게 이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잇는 방법들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어서 봤을 때 지금 이 방정식이라는 건 이 함수 값이 0이 될 땐 거죠. y는 fx의 함수 값이 0이 될 때의 x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함수값이 0이 되는 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죠.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곳을 찾는 거라고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만납니까? 3군데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예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최소 실근 개수를 물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렸다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땐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냥 직선으로만 이은 다음 x축과의 교점이 몇 군데서 생기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이것만큼은 꼭 다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방정식, 이번에도 우리 지금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눈치챌 수 있겠죠. 아, 이번에도 무슨 값 정리 이용하는 문제구나. 그렇죠,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문제구나. 자,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상수 a의 값, 여기에 적혀있는 이 a의 값을 고정해달라는 거죠. 우리 사이값 정리를 적용해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려면 방정식을 함수로 만들어서 fx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항함수이므로 자동으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게 해주려면 마지막 조건이 뭐겠습니까? f-2 함수값과 f1의 부호가 다르면 돼요.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f-2와 f1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둘의 부호가 다르니 둘을 곱했을 때 부호는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마이너스인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f-2는 저 fx식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a 플러스 12가 나오고 f1은 집어넣으니까 a-3가 돼서 우리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12 곱하기 a-3이 0보다 작다라는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다행히 인수분해까지 돼 있으니 정답을 바로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을 세우면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건 사이값 정리의 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x의 범위에 대해서 또 식이 다릅니다. 근데 x의 범위를 이번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된 거예요. 이 범위가 복잡하게 됨으로써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요. 그럼 이거는 바꿔서 쓰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절대값이 3보다 크려면 음수일 때는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 x가 양수일 때는 x 자체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저 범위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괜히 문제 좀 어려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범위는 뭐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함수 fx가 x의 범위가 저렇게 될 때 1차식이기도 하고 이러한 분수식이기도 한 함수이라 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건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생각되는 곳마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연속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fx가 불연속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까지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x의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때 불연속으로 예상되는 곳은 그 식이 달라지는 x의 값의 경계죠. 그렇죠? 그러므로 fx가 불연속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어디냐? 범위가 달라지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3일 때도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일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식이 뭐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함수값을 구해야 되겠죠? 함수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한 f-3인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 범위에 속하므로 우리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극한값을 구할 때도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클 때의 식이 다를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럼 좌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죠. 이거 기호 꼭 맞게 쓰세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인 이 범위이니까 이 식을 쓰는 거네요. 그래서 fx식이 이때는 ax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 우극한 구해야 되죠. 우극한도 기호로 우리 꼭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해당하는 식인 이 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fx 자리에 써보면 9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인데 지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3에 아주 가까운 숫자니까 x 자체는 뭐겠어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x가 음수이니까 우리 이거를 바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x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모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을 시키게 되면 식이 뭐가 남느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약분을 해서 x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러므로 극한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가 나오네요. 우극한 값은.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직 하나 남았죠? 예, x가 3일 때도 연속이라는 걸로 식을 하나 더 얻어볼게요. 역시 함수값 f3를 구해야 되는데 f3는 x가 3일 때의 범위인 여기에 속하니까 이 식에 대입하는 거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극한값을 또 구해야 되는데 역시 앞에서 한 거와 같이 3보다 클 때, 작을 때 식이 다르므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먼저 좌극한을 써보면요.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즉 x가 3보다 작으면서 갈 때니까 3보다 작은 범위일 때 쓰는 식인 이 식을 써야겠네요. 그럼 써보면 9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x가 3보단 작지만 3에 아주 가까우니까 x는 무슨 수겠어요? 그렇지, 양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냥 플러스 x가 되겠다. 그런 다음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시키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와요. 우극한 찾아야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고 그럼 이건 3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 속하네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3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럼 x가 3에서도 연속이라 했으므로 이 함수값,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린 이제 최종적으로 a와 b를 구하기 위해선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분의 1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연립해서 구하시면 a가 0, b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같은 유형의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보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서술용으로도 나오기도 너무 좋죠. 문제 자체가 풀이해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13번 같은 문제 꼭 여러 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 놓으십시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가 이러한 등식을 성립할 때 그리고 f-1이다 f1이 2일 때라는 걸 줬을 때 a, b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우리 41쪽에 6번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41쪽의 6번에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이 1차식이어서 함수값 하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2차식이죠. 즉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저게 0이 될 거고 1을 넣었을 때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을 가진 문제로 바꾸어서 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문제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엔 함수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fx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연속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줬을 때는 이러한 단서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함수값인 fa랑 극한값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는 뭡니까? 함수값을 줬죠. 그럼 함수값을 준 걸 가지고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제 풀었던 6번 문제에서는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때는 그럼 극한값을 구해서 함수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연속이다라는 문제 조건이 나오면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준 게 뭘까요? f-1이라는 함수값이 1이라는 걸 줬어요. 그럼 첫 번째로는 f-1이라는 이 함수값이 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마이너스 1에서의 fx의 극한값도 똑같이 1이라는 걸 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f1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과 같을 테니까 이게 2라는 거. 즉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함수값을 준 겁니다. 문제 의도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지금 구해야 될 상수가 몇 개예요? 그쵸, a하고 b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상수의 값을 구하려면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건도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예요.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차례차례 A, B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걸 써먹어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fx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이 식이 절대로 0이 될 리는 없겠어서 양변에 나눠도 되겠죠. 그럼 나눠주게 되면 우리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x자리에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가 돼버려요? 예, 0이 되죠. 분자도 뭐가 돼버려요? 예, 0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는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얘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x 플러스 1을 약분한 다음 구한 극한값이 저거라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해보고 두 번째 정보도 써봅시다. 두 번째 정보는 뭐였냐면 x가 1로 한없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2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x가 1에 가까워지지만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주어진 이 등식에서 fx 앞에 곱해져 있는 저 2차식을
저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번엔 인수분해한 버전으로 쓸게요. 이거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극한값을 구하려고 1을 대입했더니 분모 분자가 모두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식이 이번에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는 이 3차 식이 인수분했을 때 반드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식인데 지금 우리가 2차 식만큼 인수분해를 했으니 마지막 하나 역시 1차 식이겠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되려면 ax여야 될 것이고, 상수를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b가 되려면 이 뒤에는 플러스 b가 돼야 될 거라고 우리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3차식 인수분해 하려면 무슨 제법 써야 돼요? 예, 조립제법 써야 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이 요소들을 활용하면 인수분해를 이렇게 조금 생각을 빨리 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반드시 풀이가 정답이 나오기 위해선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활용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한 식을 대입해가지고 위에서 쓰던 풀이를 계속 써보면 이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저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똑같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ax 플러스 b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구분 지을게요. 헷갈릴까봐. 그럼 이것들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깝지만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다 0이 될 리가 없어요. 여기도 같은 이유로. 그러므로 남는 식인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2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정답을 구해보면 a는 2분의 1이 나오고 b는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 더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이렇게 풀이 마치고요.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 보시면 자, A, B, 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차례로 이렇고요. 이 세 실수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답니다. 역시 알파, 베타 역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두 근인 알파와 베타는 이렇게 A, B, C 사이에 있다는 걸 밝혀달래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거 아까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함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가 없으니까 우리 fx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식인 x-a 곱하기 x-b 플러스 x-b 곱하기 x-c 플러스 x-c 곱하기 x-a라고 합시다. 그럼 역시 이 녀석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a하고 b, c가 몇인지 모르지만 닫힌 구간 a에서부터 c까지 해서 연속일 거예요. 그 다음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가능한지 보려면 이 두 실근을 갖게 하는 이 경계들에서의 함수값에 뭐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FA, FB, FC의 부호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FA를 구해볼까요? 여기 적혀있는 이 식에 A를 넣게 되면 여기가 몇이 돼버립니까? 그쵸, 0이 되죠. 여기도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니 이 식에 A를 대입했을 때 살아남는 항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걸 써보면 FA는 A-B 곱하기 A-C가 되겠고요. 근데 이때 A보다 B가 크기 때문에 작은 숫자에서 큰 수를 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역시 C가 크기 때문에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뺀 여기 역시 음수가 될 테니 음수 곱하기 음수한 결과인 FA는 양수가 될 겁니다. 숫자는 필요 없어요. 부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FB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X에 B를 넣었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니까 살아남는 건 여기만 살아남죠. 그렇죠. 살아남은 곳에 B를 넣으면 B-C 곱하기 B-A가 됩니다. 그러면 B보다 C가 크니까 이렇게 뺀 거는 음수가 될 것이고, A보다 B가 크니까 이렇게 뺀 건 양수가 돼서 두 숫자를 곱한 건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FB는 음수예요. 그 다음 C를 대입하시면 이번엔 남는 게 C-A 곱하기 C-B만 남게 될 것이고, C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결과 역시 플러스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간략하게 표현해보면 A, B, C라고 했을 때 함수값 FA는 양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FB는 음수니까 함수값 FB는 X축보다 아래에 있을 것이고, C는 양수니까 FC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FX는 다항함수라서 연속이니 그래프가 이어져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두 실근이 바로 여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알파는 A하고 B 사이, 베타는 B하고 C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존재와 특성을 밝히는 것. 두 번째는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에 포함된 상수의 값을 찾아내는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많이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선생님 대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도 역시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지 못한 문제 풀이는 꼭 보시고 연습을 하세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수준으로는 절대 수능 대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살짝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별도의 수능 특강이든지 아니면 몇백제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집을 사서 매일매일 최소 30분 이상씩을 풀어주십시오. 수학은 감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단서를 떠올리는 머리에 감이 유지가 돼야 돼서 하루라도 쉬시면 안 됩니다. 수학 어렵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있을 거예요. 꼭 해보십시오. 자, 고생하셨습니다.